70대나 80대가 되어서도 다음 9가지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보물입니다. 나이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독립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80대까지 살지 못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종종 심각한 신체적 제약에 직면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률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에너지와 자립심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날카롭고 사람들의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70대나 8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사람들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현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보물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다양한 사기에 넘어가 상당한 재정적 손실과 정서적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금융상품이나 건강보조제를 구매하도록 속임을 당해 저축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많은 노인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경계하고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날카로운 마음은 진정한 제안과 기만적인 계략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기업들은 종종 무료 선물을 미끼로 사용하여 감정적인 돌봄, 정기적인 모임, 감사 행사 등을 통해 당신의 건강, 소득, 신뢰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결국에는 다양한 건강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박합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료 건강검진 상담, 무료 강연, 조직된 방문 공식 사업장, 외부에서 열리는 마케팅 행사 등을 피하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속임수를 거부하는 것은 미신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불교 속담에서 말하듯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의 마음을 집중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현대 생활의 복잡성을 헤쳐나갈 때 현재에 머물며 의식적으로 살아갈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전술을 인식하고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조언의 출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겨진 의도를 가진 낯선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평판 좋은 단체에 의지할 것이 좋습니다. 정보를 얻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당신은 황금기를 평화롭고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기가 자주 등장하는 빠른 세상에서 속임수를 간파하고 경계를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안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지혜와 주의력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전부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그렇게 됩니다. 날카롭고 경계하는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속임수와 사기로 인한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당신의 정신적 능력을 키우고 지적 자극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며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마음에 두고 있는 정직하고 지지적인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이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더 정직하고 배려하는 사회에 기여하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70대나 80대에 도달했을 때 여전히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여겨야 합니다. 일상적인 필요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노년기의 가장 큰 축복을 나타냅니다. 건강은 물질적인 부보다 훨씬 더 귀중한 보물입니다. 간단한 채소 요리를 스스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비용에 상관없이 간병인에 의존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만족스럽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을 위한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당신을 돌보는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부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역할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당신은 요리, 쇼핑, 집안일과 같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심지어 자녀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은 삶의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건강 유지하는 비결은 화려한 다이어트나 고급 휴양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의 존재 방식 전체를 변화시켜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행복하게 지내고 잘 먹고 충분히 자고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습관들이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당신의 몸은 웰빙의 기초이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채택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분노를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여 좋은 체력을 유지하세요. 한 불교 수도원에 살던 100세가 넘은 노승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명상을 하며 젊은 승려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비결은 균형 잡힌 생활 방식, 평온한 마음, 연민과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심신의 연결이 장수에 강력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를 반영하여 신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실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나요? 활동적으로 지내고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지혜를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다른 이들에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좋은 기분,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당신의 건강을 키우세요. 이를 통해 당신의 후년이 활력과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취미가 있고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70대나 심지어 80대에 도달해서도 여전히 삶을 최대한 즐길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보기 드문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방법 중 하나는 삶을 활기차고 자극적으로 유지하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공원에서 춤추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장시간 앉아서 마작을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즈,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낚시 또는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어떤 활동이든 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갖는 것은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젊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난기 넘치는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상실감을 느끼며 종종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손주들을 돌보는 데 몰두하여 자신의 여가 활동 필요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진지해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난기 넘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속담에서 말하듯이 결국에는 당신의 삶에 있는 연수가 아니라 당신의 연수에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감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놀이와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과 삶의 기쁨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난기 넘치는 정신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쇠퇴, 자기 관리 능력의 감소, 사회적 지위의 변화는 종종 개인의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위안 없이는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질병을 악화시키고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뇌를 훈련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며 폐 기능과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동료의식과 소속감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명료함과 즐거움은 장수를 크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놀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빨대로 비눗방울을 불며 그 색깔에 매료되었습니다. 경제학자 유진 김은 자신을 게임의 달인이라고 여겼, 이를 제2의 직업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의 열정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고 블로그를 쓰고 퍼즐을 풀었습니다. 취미가 없는 사람은 취미가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오래된 속담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실제로 취미를 가진 노인들은 우정을 나눌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문해 보세요. 어떤 취미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젊은 정신을 유지하게 해주나요? 일상생활에 더 많은 놀이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현재에 살고 단순한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마음을 집중하라. 지금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즐기는 취미가 있다면 1번을 댓글로 남기거나 일상에 더 많은 놀이를 통합할 계획이 있다면 예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속적인 학습은 인간의 영원한 호기심과 적응력의 증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70대나 8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열심히 배우고 세상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보기 드문 존재입니다. 읽기와 지속적인 학습이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오늘날의 빠른 세상에서 압도감을 느끼며 표지판을 읽거나 디지털 기기를 다루거나 정보를 찾고 결제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인들이 천문학이나 지리학과 같은 복잡한 주제에 몰두할 필요는 없지만 실용적인 사회적 방법과 여행 팁을 배우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화를 단순히 험담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탐색하고 온라인 결제와 같은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는 삶을 더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자신감을 촉진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현명하게 말했듯이 지식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이자를 지불합니다. 기술 발전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마음을 날카롭고 참여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참여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이를 따라가는 것은 일상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에 대한 적응을 높이 평가하는 스토아 철학과 비슷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에 대한 장애물은 행동을 촉진합니다. 길에 놓인 것이 길이 됩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받아들임으로써 노인들은 잠재적인 장애물을 성장과 권한 부여의 길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학습을 일상화하세요. 그것이 작은 기술적 기술이든 여행 팁이든 심지어 새로운 요리법이든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대의 삶에서 더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학습이 청년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풍요로움과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써 노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관련성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책을 열지 않고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획득한 모든 지식은 더 큰 지혜와 자립으로 가는 한 걸음입니다. 주변 세계를 탐험하고 질문하고 이해하도록 자신을 격려하세요. 이러한 마음가짐은 당신을 정신적으로 민첩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을 더 관리하기 쉽게 드는 실용적인 이점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은 회복력을 기르는데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치 있는 특성입니다. 기술과 사회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적응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창합니다. 이러한 적응력은 충만하고 역동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앱 사용법을 배우든 대중교통 시스템 이용법을 이해하든 혹은 단순히 최신 시사에 대해 알아가든 모든 작은 노력이 더 큰 능력감과 성취감으로 이어집니다.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학습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후년에 번창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나이가 장벽이 아니라 당신의 지속적인 정신과 지혜의 증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 안정성 70대나 8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보기 드문 보물입니다.
이 시기에 재정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평화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재정은 안정적이고 돈을 위해 자녀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재정적 안전망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부모가 가끔 자녀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지속적으로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관계에 긴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도 부채나 실업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붕 아래 살거나 자녀들의 필요에 맞춰야 할 의무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해를 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부양하고 자녀들에게 가끔씩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돈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살았던 한 노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생 농부로 일하며 가능한 한만이 저축했습니다. 노년에도 여전히 작은 집에 살며 정원을 가꾸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종종 단순한 삶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세심한 재정 관리 덕분에 그는 존엄성과 평화 속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영하며 우리는 가족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보장하고 자녀들에게 잠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늘 취할 수 있는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더 큰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0대나 80대의 재정적 안정성은 단순히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 식사나 잠자리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안전감은 또한 당신에게 훈연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취미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속 노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만족과 평화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살며 단순함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왔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요구할 필요가 없었고 이는 그의 삶과 관계를 더 부드럽고 존중받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은 자녀들과의 돈에 관한 잠재적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후년의 재정적 안정을 달성하는 것은 가치 있는 성취입니다. 이는 당신의 평화로움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조화도 유지합니다.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존엄성과 자유를 가지고 황금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돈의 양이 당신의 행복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루고 감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정적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오늘 어떤 단계를 취하시겠습니까? 열린 마음 70대나 80대에 도달해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그들의 성공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노년기는 종종 작은 짜증, 제한된 관점, 폐쇄적인 마음을 동반합니다. 노인들이 비합리적이고 고집스러우며 융통성이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보기 드문 존재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노인은 질투나 원망 없이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폄하하지 않고 수입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일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며 현재를 최고의 날로 여깁니다. 순간을 살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은 귀중한 교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의 마음을 집중하라. 현대사회에서 70대나 80대는 그리 늙은 나이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소홀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은 삶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가족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제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행복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노년기가 개인적 성장이나 행복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삶이 기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각의 도전이 성장의 기회라는 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영향받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한번 말씀하셨듯이 변화에 대해 팔을 벌리되 당신의 가치는 놓치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공감과 연민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투쟁을 겪고 있으며 친절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나요? 불교에서 메타 또는 자비로운 사랑의 개념은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의 태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70대나 80대의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또한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단순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한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지요? 유명한 선불교 격언인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거의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호기심을 갖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열린 마음의 또 다른 측면은 용서하고 원한을 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불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용서는 정서적, 정신적 웰빙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분노와 원한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나요? 그 원한을 놓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게다가 열린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이는 가진 것에 만족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일상적인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현명하게 말씀하셨듯 평화는 내면에서 옵니다. 밖에서 찾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삶이 특정 나이에 멈추지 않으며 지혜와 행복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나요? 어떤 가치관과 태도의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결론적으로 70대나 80대의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신의 회복력, 지혜 그리고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이는 매일을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친절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더 열린 마음과 연민 어린 마음을 기르기 위해 오늘 어떤 작은 단계를 취할 수 있을까요? 동의하신다면 1번을 댓글로 남기거나 당신의 생각을 공유 주세요. 강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70대와 80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보기 드문 보물입니다. 고독은 노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종종 우울증과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충만하고 정서적으로 풍부한 삶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독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으며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가진 노인들이 더 오래 살고 더 나은 건강을 누린다고 합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 예를 들어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기,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기 또는 단순히 이웃들과 화를 나누는 것이 당신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소속감을 줍니다. 사회적 연결은 또한 당신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당신의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합니다. 불교에서 상가 또는 공동체의 개념은 영적 성장과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당신의 사회적 서클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연결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세요. 아마도 클럽에 가입하거나 관심 있는 대의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단순히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당신의 지역 회에 어떻게 더 참여할 수 있을지 또는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세요. 달라이 라마께서 한번 말씀하셨듯이 사랑과 연민은 필수품이지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것들 없이는 인류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관계를 키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70대나 80대의 친절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은 평생 지속되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당신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게 하고 현재 사건과 트렌드에 대해 정보를 얻게 해줍니다. 이러한 참여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날카롭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유지해줍니다. 강한 사회적 연결은 또한 필요할 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가족이 있다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에 대한 도움이든 정서적 지원이든 또는 단순히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든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매우 귀중합니다. 결론적으로 70대와 80대의 강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활력과 정서적 회복력의 증거입니다. 이는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소속감을 제공하며 공유된 경험과 지원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서클을 키우고 확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취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의 힘을 받아들이고 황금기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많은 이점을 즐기세요. 자녀들과 평화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성취입니다. 70나 8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녀들과 큰 갈등 없이 소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보기 드문 보물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잘 살아온 삶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지혜, 인내, 그리고 이해를 반영합니다. 부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듯이 평화는 내면에서 옵니다. 밖에서 찾지 마세요. 당신이 평화로운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의 내적 평화와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세대 차이로 인해 종종 오해가 생기는 이 시대에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당신의 능력은 비범한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을 보이며 때로는 젊은 세대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적절한 이야기로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항상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현명한 노인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마른 다리를 놓거나 태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당신의 인생 경험은 당신을 가족을 위한 평온과 이성의 등대로 만들었고 우아함과 품위로 대화를 다루는 당신의 능력은 매우 귀중합니다. 기술과 사회적 규범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생활에서 이는 특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지속적인 존재는 자녀들에게 연속성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존재는 폭풍을 견디는 오크나무와 비슷합니다. 깊은 뿌리를 땅에 박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호와 힘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평화로운 접근 방식을 계속 채택하세요. 이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 가족 유대에서의 조화와 이해의 귀중한 가치에 대한 깊은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개방성과 적응성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는 마치 험한 바다 한가운데서 배들을 안전하게 해안으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계속 키워나감으로써 당신은 진정한 지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시간과 유행을 초월하는 지혜, 연결과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인간의 필요에 깊이 뿌리박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간디의 말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신의 봉사는 자녀들과 나누는 사랑 넘치고 인내심 있는 소통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가족이 강하고 결속력 있는 단위로 남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속력 있는 가족 단위는 평화로운 사회의 축소판이 되어 젊은 세대에게 공감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당신의 상호작용이 친절과 이해로 가득 차게 하세요. 내적 평화의 힘과 조화로운 가족관계의 귀중한 본질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 기능하도록 말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특히 70대와 80대의 삶을 대하는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방향감과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를 가지고 깨어난다면 당신은 정말 보기 드문 보물입니다. 목적을 갖는 것은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게 합니다. 자원봉사와 멘토링부터 취미 추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까지 당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는 것이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며 매일의 행복의 추가층을 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옵니다. 지역사회 봉사, 자신이 믿는 대의를 지원하거나 단순히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교육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70대에 은퇴한 한 교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지역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인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을 돕는 데서 엄청난 만족감을 찾았고 그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그녀의 날들의 구조와 의미를 부여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우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적을 찾고 추구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또한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부처님은 고귀한 8정도의 일부로 올바른 의도와 올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윤리적이고 연민어리며 의식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목적의식을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신의 일은 당신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그것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당신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나요? 어떤 활동들이 당신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고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나요? 아마도 그것은 예술 창작, 정원 가꾸기, 글쓰기 또는 젊은 세대를 멘토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찾는 것은 약간의 탐험과 실험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여정 자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보람찰 수 있습니다. 목적이 거창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면 됩니다. 정원을 돌보는 것처럼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 활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연결도 제공합니다. 또는 독서 클럽을 시작하거나 지역사회 행사를 조직하는 것과 같이 더 사회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을 흥분시키고 동기부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또한 고독감과 고립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신의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어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정서적 웰빙에 필수적이며 새로운 우정과 협력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0대와 80대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는 의미, 기쁨 그리고 동기를 가져와 당신이 참여하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열정과 헌신으로 그것을 추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오늘 당신의 목적 의식을 발견하거나 깊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이 의도와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취할 수 있을까요? 목적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행복과 만족의 연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70대와 80대에 있는 사람들의 주목할 만한 특성들에 대한 이 통찰력 있는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각각의 특성들, 정신적 날카로움, 신체적 건강, 자극적인 취미, 지속적인 학습, 재정적 안정성, 열린 마음, 강한 사회적 연결, 자녀들과의 조화로운 소통,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이 개인들을 진정한 보물로 만드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특성들을 삶에서 유지하고 있나요? 같은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나요?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을 켜서 다가오는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며 긴 삶과 충만한 삶을 살 있도록 합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관심 있으실 만한 영상을 하나 더 남겨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